예, 뉴스톱10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러 후보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을 금감원과 함께 조사해온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죠. 양문석 후보는 이 편법 대출만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추가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 없이 오늘도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사전투표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왕 노릇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예, 먼저 화면으로 목소리로 들어보셨지만 김철현 교수님, 네.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본인이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사퇴까지도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후보 사퇴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뭐 뭉개고 조금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런 모든 원인은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약간은 방조, 사실상 묵인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뭐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사기 대출 또는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을 갖고 저런 후보가 과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때 누가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 편법 대출 논란에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있지 않도록 대출금을 빨리 이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양문석 후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예상보다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한 8억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 안 보고 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더군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다소 한 뭐 5억 정도 그 직전에 거래된 아파트 동형 그 평형대가 한 35억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만약에 차익이 남고 이문이 남게 되면 그 부분은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또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 아파트가 사업 그 자금 대출을 할 때 담보로 제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은행권에서는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수 조치와 별도로 이 11억이 넘는 돈을 일시 상환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새마을금고로서는 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물건, 그러니까 이 해당 아파트를 경매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지금 호황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유찰되면 그거는 더 당사자한테 불이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 넣은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올려서 매물로 내놓는 게 이제 본인한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사실관계의 정확한 진단부터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양문석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사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이렇게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 역시 사기대출 걸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꿩 같습니다. 그냥 꿩이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 박고 뭐가 없는 듯 하듯이 그냥 무시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갑자기 꿩 얘기를 하네요. 꿩의 생태가 아시다시피 풀에 가다가 갑자기 꿩이 싹 사라지면은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잘 모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그 불법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속이고 안 보이게 하면 무시 전략을 한다는 것을 마치 꿩의 행태에 그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그 들어오기 직전에 그 대형 포털에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 가봤습니다. 양문석 후보께서 소유하고 있다는 그 아파트의 40평형대를 봤더니만 매물이 한 30개 정도 나와 있었고 평균 매물 가격이 한 38억에서 많은 경우에는 42억 정도.
한마디로 양문석 후보가 샀을 때로부터 거의 한 10억 가까운 금액 정도로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의겸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후보가 이른바 흑석도사라는 비판을 들으니까 본인이 20여억 원을 주고 했던 상가를 팔아서 그 남는 것을 다 기부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서초구에 다른 아파트를 샀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법률적으로 얘기를 들었었을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예금의 어떤 회수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본인들의 뜻과 상관없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은 경매로 들어간 것을 다 알고는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40억 가까운 어떤 아파트가 쉽게 팔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시 전략, 나아가서는 숨기려고 하는 꽝과 같은 전략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현했은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게 어쨌든 아파트라는 게 보통 이제 몇 층에 사느냐, 로얄층이냐 아니냐, 저층이냐, 또 수리를 얼만큼 했느냐. 또 그리고 향이 남향이냐 뭐 북향이 서향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몇 층에 이런 거 아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매매를 하려면 좀 싸게 내놔야지만 금방 팔릴 텐데 그렇지 않은 거면 이게 매매를 갖고 이제 신용만 또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오늘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지금 선거만 아니면 양문석 후보를 과감하게 결단 내렸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인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분명히 그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가 40억에 내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39억에서 많게는 4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가격에 내놔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제가 알고 뭐 부동산 지식으로도 적정한 사람만 있으면 또 대출을 승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질은 양문석 후보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불법의 어떤 소지가 있었느냐, 이 불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대출 어떤 모집인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서 관례상인 줄 알고 같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모든 걸 기획을 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유지했는지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차후에 이거 매매하는 것은 사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논란은 수사나 검사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총선이 끝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아니 금감원이 검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행안부가 있는데 왜 먼저 검사를 제안하고 이 사전투표 전날에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냐. 이거 관건선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이복현 금감원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이어 들어보시죠.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이 표징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건 이상해요. 저희가 온전한 감독권과 검사권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보름달이 둥근 것이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 교수님. 어쨌든 이게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아니 왜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하게 되면 그게 관건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부정 선거가 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어쨌든 2018년도에 울산시장 그 낙선시킨 그 사건이거든요. 선거 개입 의혹.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황원하 의원이 그때 당시 울산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 경찰 조직을 불법 선거 운동에 동원한 사조직으로 전락시킨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아마 청와대에 있는 주요 우리 그 비서관들하고 황원하
금감원화 의원도 지금 실형을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가 시작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복현 원장이 부장검사 출신이고 이 분야에 아무래도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거, 위법적인 냄새가 그런 서건대가 불풀나니까 제가 볼 땐 선제적으로 조금 의혹 과잉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그런데 뭐 행안부나 금감원하고 어느 정도 업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의 문제였지 그렇게 이거는 관건선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어쨌든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관건 선거를 꺼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 물타기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건 선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느린 게 문제지 빠른 게 왜 문제죠? 국민의 알 권리 그렇게 민주당은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것이 편법이냐 단순한 편법이냐 불법이냐를 미리 갈라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빨리 한다고 탓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검수완박이네 뭐네 한다고 하면서 형사 절차 무한정 늘려지고 민사 절차 무한정 늘려졌습니다. 그럼 느려 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절차를 하는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자격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 후보만 문제 있느냐? 국민의힘에는 문제 없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2명의 후보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신협의 이사인가를 재직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는데요. 거의 99%를 대출로, 신협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대출로 메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자금 형성 경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은 됐는지 묻는 부분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 법인을 본인이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개발업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정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라는 또 편법을 넘어선 불법 운영 이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긴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를 땐 세무사라는 이 호칭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재에서도 그 부분이 위헌 시비가 한번 걸렸었는데 쓰면 안 된다라고 그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고 나오는데 공보물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써서 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하는지 검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묻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원모 후보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인서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인서비서관일 때 경찰 고위직 인사를 내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답변하지 못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또 하이닉스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인갑에는 이 공장 이전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이고 굉장히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6억이나 되는 것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땡겨가지고 샀고 그리고 그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반면에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변호사인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어떤 통상의 자금 조달 방법을 타는 것이고 아까 인허가 문제였는데 인허가 문제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무조건 어떤 의혹만 제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찬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전체 대출 중에 아버지가 어떤 이사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빌린 돈은 정말 지극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1억이라는 돈을 대학교 다니는 사업 한 번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딸한테서 빌린 거하고 어떻게 이걸 단순 비교를 합니까? 더불어서 이원모 후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가족들의 하이닉스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당선되면은 그때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서 관련되는 상임위 갔을 때에 백지 신탁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거기에 후보를 추천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의혹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고 어떤 관련성이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 민주당 후보를 물타기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좀 반박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강성필 부의원. 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인터넷 언론에서요, 이 장진영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이 재직하셨던 그 금융기관에서 99%를 대출을 받았다고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장진영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어요. 이때 장진영 후보는요 66%만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언론사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앞서서 금감원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수사를 발표하지 않았냐, 빨리 했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금감원, 그러니까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니 금감원에서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던 본인들이 갔든지 간에 왜 여기에 본인들이 그 공동 조사에 나섰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300원대 허위 대출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좀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관할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문서 한 명이 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국민께 알려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300원대 허위 대출 피해자들은 또 그렇게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결국은 어떤 사안마다 어떤 사정기관을 동원한다는 느낌을 여기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여튼 굉장한 민감한 후보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